섹션 1. 왕자의 교체와 두 명의 케빈. The Change of the Throne and the Two Kevins. 2026년 1월 15일 오전 5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증권 본사 25층 리서치센터. 여의도의 새벽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박도진 상무 48살, 수석 매크로 전략가의 사무실은 블룸버그 터미널이 뿜어내는 푸른빛으로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4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화면 속에는 방금 마감된 뉴욕 증시의 혼조세와 미국 국채금리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붉은색과 녹색의 파동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식어버린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들이키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핏발선 눈은 모니터 중앙에 띄워진 WSJ 단독,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임박이라는 헤드라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닌 지난 4년간의 고금리 긴축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돈의 시대가 열릴 것인지에 대해 숨죽여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속보 떴습니다. 100억 원이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했답니다. 리서치팀의 에이스이자 채권 분석가인 최민재 수석이 태블릿 PC를 들고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답지 않은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역시 그 두 사람인가? 도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케빈 하색과 케빈 워시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케빈 대 케빈의 대결 구도입니다. 도진은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이 두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케빈 하셋, 트럼프 1기 행정부 경제자문위원장 출신. 그는 철저한 비둘기파이자 정권의 충성파였습니다. 만약 그가 의장이 된다면 연준의 독립성은 약화되겠지만 100억 원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유동성 파티가 시작될 것이 뻔했습니다. 반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이자 월스트리트가 선호하는 인물. 그는 과거에는 매파적, 즉 통화 긴축을 선호했던 성향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그를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역시 거대한 부채의 압박 앞에서는 결국 돈을 풀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도진의 판단이었습니다. 민재야, 사람들은 지금 누가 되느냐에 베팅하고 있지? 네, 월가는 워시를 선호하지만 정치적 역학상 하셋의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하셋이 되면 장기금리가 튈까봐 겁먹고 있고요. 아니, 틀렸어.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보드마커로 거칠게 리퀴디티, 유동성이라고 적었습니다. 누가 되든 상관없어. 차기 의장의 미션은 이미 정해져 있다. 바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야. 미국 정부의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어. 이 이자를 감당하려면 방법은 하나뿐이야. 돈을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빚의 실질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 그게 바로 2026년의 빅픽처다. 도지는 민재가 가져온 보고서에 중립금리, 뉴트럴 레이트 항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봐라, 연준 내부에서도 이미 중립금리 상향 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겠다는 뜻이야. 즉 물가가 좀 올라도 금리를 억지로 낮게 유지해서 돈을 풀겠다는 시그널이지. 그때 도진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프로젝트, 디지털 포트, 스테이블 코인 레귤레이션 패스트.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재야, 포트포리오 전략 전면 수정해야겠다.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야. 이번엔 양적 완화의 형태가 다를 거야. 국채만 사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을 준비금으로 쓸 생각이다. 네? 설마 비트코인을? 그래. 차기 연준은 아마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인정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확장하려 할 거야. 이건 기존의 금융문법을 완전히 파괴하는 시나리오다. 창밖으로 여의도 빌딩숲 위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한국 금융시장에 몰아칠 폭풍은 저 태양보다 훨씬 뜨겁고 파괴적일 것임을. 지금 당장 채권 듀레이션 줄이고 대체자산 비중 보고서 써서 가져와. 9시 장시작 전에 VIP 고객들에게 뷰 날려야 한다. 제목은 다가오는 유동성 쓰나미, 방줄일 준비하라. 도진의 지시에 민재가 급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도진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한번 꿈틀거리며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경고음이었습니다. 섹션 2. 디지털 금고의 열쇠와 21세기 연금술.
The Key to the Digital Vault and 21st Century Alchemy. 2026년 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K증권 VIP 프라이빗 뱅킹 센터 세미나실. 통유리창으로 겨울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세미나실의 블라인드는 모두 내려져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는 박도진 상무가 서 있었고 원형 테이블에는 대한민국의 자산가라 불리는 큰손 20명이 숨죽인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탐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경제학 교과서는 잊으십시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손에 쥐게 될 도구입니다. 도진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New Monetary Regime, R Adjustment and Digital Liquidity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중립금리의 상향 조정입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과거 연준은 물가 상승률 2%를 목숨처럼 지켰지만 앞으로는 다를 겁니다. 3% 아니 4%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면서 금리를 억지로 낮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준 자치를 높여버릴 겁니다. 즉 고금리가 뉴노멀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계속 풀겠다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객석에서 위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70대 건설사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상무, 어렵게 돌려 말하지 말고 그래서 돈을 푸는 거야, 마는 거야?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엔 달러 기호와 비트코인 로고, 그리고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심볼이 복잡하게 얽힌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돈을 풉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연준이 직접 채권을 사서 돈을 찍어내는 구식 양적 완화가 아닙니다. 이번엔 민간을 이용한 스텔스 양적 완화입니다. 도진은 스테이블 코인 항목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미국 채권을 사줄까요? 중국도 일본도 팔고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차기 연준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제도권 은행처럼 키울 겁니다. 이들이 발행한 코인만큼 미국 정부의 빚을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21세기 연금술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그것은 달러 패권을 디지털로 확장해서 전 세계의 유동성을 미국으로 빨아들이겠다는 무서무시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남아 있습니다. 도진이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장내가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는 화면에 거대한 황금바와 비트코인이 저울 위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정부가 그 투기자산을 산다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투기가 아닙다. 해칭입니다. 도진이 반박했습니다. 달러를 계속 찍어내면 달러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신뢰가 무너지죠. 이를 방어하기 위해 과거에는 금을 쌓아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무거운 금은 느립니다. 차기 연준 의장과 미 재무부는 달러의 신뢰를 보강하기 위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을 국고에 채워넣을 겁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국가의 전체 자산 가치는 방어되는 원리이죠. 도진은 청중의 눈을 하나하나 맞았습니다. 이것은 게임 이론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매집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중국, 러시아, 사우디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단위의 포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설 겁니다. 세미나실의 공기는 이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야수 같은 본능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도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액션 플랜, 롱 비트코인, 롱 테크, 숏 캐시. 현금을 들고 있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대규모 유동성 파도 위에는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만이 떠 있을 겁니다. 2026년은 돈의 형태가 바뀌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 도진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의 전광판들이 붉은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 실험이 실패한다면? 통화정책 개입의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 상태가 된다면?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상무님,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어 스티프닝 조짐이 보입니다. 시장이 연준의 통화 남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역시 공짜 점심은 없군. 유동성이라는 달콤한 마약은 주가를 띄우겠지만 그 대가로 금리 발작이라는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파티는 시작되었지만 출구는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섹션 4. 수문이 열리다. 초자산 시대의 개막. The floodgates open. The dawn of the hyper-asset era. 2026년 3월 19일 새벽 3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증권 본사 대회의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미국의 밤이 한국의 새벽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워싱턴 DC의 에클스 빌딩, 연준 본부 기자회견장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도진과 같은 핵심 운용력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젊고 자신감 있는 표정은 고뇌에 차 있던 파웰 전 의장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통화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포합니다. 도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통역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연준 의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연준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넘어 디지털 금융 리더십 유지를 제3의 책무로 삼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합니다. 의장이 준비된 원고를